아이 샤워할 때 몰래 먹물이 얼마나 졌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맘카페 보시면 더 불안해요. 오히려 성성 검사를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게 받을 수 있는가 진짜 다 찾아봤어요. 딱 2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챙겨가라고 했는데요. 3, 4개월 이내에 수경을 시작해도 이상할 정도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한 엄마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집 아이 온솔입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살고 있는 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아이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아플 때 아니면 지각도 싫어하고 결석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학교 생활을 너무 FM식으로 하는 그런 규칙을 좋아하는 10살 열혈 여자아이입니다. 네. 둘째는요, 누나를 이기고 싶어하는 나도 저렇게 누나처럼 잘할 수 있을까? 야, 누나 따라쟁이. 7살 남자아이예요.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초3 담임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이 학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장 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초 1, 2 때보다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1, 2학년 때 공부 습관이 좀 잡히지 않은 경우 학습 격차가 좀 벌어지고요. 성장 면에서는 빠른 친구들 경우에는 초경을 하는 아이도 있을 만큼 아이들끼리의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하고 아이의 학습 그리고 성장 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3학년 10살 여자애는요, 학습적인 면에서는 제가 딱히 아직은 터치하지 않아도 굉장히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학년 때쯤인가부터 가슴에 약간의 멍을 지듯이 그렇게 또 한 반년을 지내다가 하루는 아이가 엄마 나 속옷에 자꾸 뭐가 나와 샤워 자주 하고 더 얼른 속옷을 갈아입어. 저는 더 속옷을 많이 지원을 해줬죠. 엄마 아닌 것 같아. 쉬 색깔이 아니야. 2학년 올라가는데 벌써 냉이 나온다고? 아 그럴 일 없어. 현실은 예민하고 괜찮을 거야 하면서 밤마다 맘카페 보면서 우리 아이랑 같은 증상 이럴까요 저럴까요 굉장히 많이 또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 남편과 상의하고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하냐 전문의한테 가자. 그래서 급하게 또 동네에 또 아주 유명한 성장 클리닉을 예약을 했는데요. 예약이 6개월. 동네 개인 병원인데도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또 전문의 선생님이지만은 또 우리 아이의 또 가슴을 또 보여주고 갈 때마다 또 만져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 선생님 또 기다리다 보면 여자들도 인기가 많아요. 대학병원에서 성조숙증 검사를 받고 아이가 성조숙증 이제 판단을 받을 때가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뼈 나이가 2년 반이 빠르다. 이 아이는 3, 4개월 이내에 수경을 시작해도 이상할 정도가 아니다. 몸에서 냉이 나올 정도면 초경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또 이제 성장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까 성조숙증 진단을 받으려면 그렇게 뼈 나이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또 호르몬 수치, 성숙도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조건이 다 부합을 해서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받고 맞고 계시다는 거죠. 주사를. 맘카페 보시면 더 불안해요. 오히려 전문의 상담 받으시고 치료를 빠르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사비로 맞으려면 10만 원 넘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성장 억제 주사를 맞아야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365일까지만 지원이 되고 남학생은 만 10세 이전, 즉 만 9세 까지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증상이 보인다면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사 과정은 어떤가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서울의 아주 유명 대학병원에서 운이 좋게도 빠르게 받게 되었는데요. 가기 전날 밤에 어떻게 해야 이 성성 검사를 우리 아이가 불안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받을 수 있는가 진짜 초록색 검색창에 이 유튜브에 다 찾아봤어요. 딱 2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책 또는 패드 챙겨 가셔라. 그리고 2번째는 베개 챙겨가라고 했는데요. 주사실에 가서 여기에 체열을 할 수 있게끔 미리 꽂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거의 3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꽂고 있는 거예요. 뭐 밥은 물론이고요. 뭐 물도 마시기 좀 되고
화장실도 아. 가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네. 만화책을 두 권이나 네. 구매해서 갔고요. 병원 베개가 조금 아이들한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 베개 이렇게 받쳐놓고 30분에 한 번씩 체열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보기도 고통스럽고 아이도 힘들어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검사 받으러 가시는 분한테 꿀팁을 대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가고 계세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동네에 성장 클리닉 가시면 저희 아이는 성장 억제 주사를 4주에 한 번씩 맞고 있는데요. 팔에 맞아도 괜찮아요. 엉덩이에 맞아도 괜찮아요 하는데 이 호르몬 주사다 보니까 천천히 들어가는데 그 뻐근함이 아이들마다 예민하게 또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엉덩이에 맞으면 좀 덜 아프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엉덩이 성장 억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5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맞으면 딱 주사를 끝났다 한다고 바로 초경이 시작하는 건 아니래요. 길게는 1년 정도, 짧게는 6개월 정도 후에 저절로 초경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6학년이나 5학년 때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그래, 뭐든지 우리 아이만 그래요. 그러면 너무 속상한데 내 친구 땡땡이도 하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조숙증 치료와 더불어서 아이의 성장에 대해 또 지원하고 계신 게 있다면요? 학원에서나 아니면 또래 집단에서도 소위 야동이라고 하죠. 야동을 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또 설명을 해야 될까? 그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구성의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부모 성교육을 듣고 왔는데요. 구성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다 필요 없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야동은 가짜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너 만든 거 아니다. 그거를 꼭 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성장이 4학년 생일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어를 가르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야동으로 충격을 받기 전에 엄마 아빠는 정상적으로 널 아주 사랑하는 과정에서 널 가졌고 낳았어 라는 생각을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눈물이 나신 거예요, 어머니? 아,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열심히 만나서 막 그러면서 근데 연애 과정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내가 널 이렇게 많이 사랑해? 나 티인가 봐. 나 티긴 티지. 아무튼 이게 무슨 상황인 거야?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버렸나 하는 마음에 울컥하셨었는데 그만큼 아이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우리가 억지로 막으려고 해도 아이가 또래나 아니면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성 정보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부모로서 미리 교육을 받고 아이에게 올바른 성인식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학습적인 부분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일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요, 방과후로 웹툰도 배우고요, 그리고 주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땀 빼줘야죠. 줄넘기 학원 주 2회 다니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대형 학원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눈높이 러닝센터를 이제 수업을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 끝나고 중간에 가서 뭐 숙제 풀고 와도 되고 친구랑 놀다가 시간 맞춰서 하고 와도 되고 융통성 있는 시간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방문에 선생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네. 센터로 가면 아이가 원하는 시간에 맞습니다. 네. 스스로 눈높이 교재를 풀고 네. 중간중간 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학습지도 안 밀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안 밀려도 네. 돼요. 정말 그 학습지 풀지도 않는 거 진짜 분리수학이 너무 있는데 다 풀고 오니까 네. 또 선생님께서 풀어야 갈 수 있다. 네. 약간의 독서실 같은 느낌으로 같이 풀다 보니까 쟤는 나보다 일찍 왔는데 아직까지 앉아있네? 나 더 풀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더 끈기를 가져가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붙잡고 풀어 이렇게 하면 서로 실랑이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학습 부담은 없으면서 맞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 습관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주산도 오래 했다고요? 네. 또 좋아하는 친구가 엄마 주산 방과후 시작한대 라고 해서 그냥 같이 끼워 넣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주산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때는 말이라도 주산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선생님께서 음악같이 약간 넣으셔갖고 선생님 문제를 내면 막 깨꼬리 같은 거 소리지게 받아치고 뭐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아주 쉽게 주산으로 또 그리고 암산으로 풀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산이 수학의 앞날이구나. 저희 둘째도 네. 주산을 같이 빨리 또 가르쳐야겠구나 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연산 부분이 교과서에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연산에 자신감이 붙으면 맞습니다. 수학에 네. 대한 자신감까지 높아질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 나는 사실 영어랑 국어는 조금 어려운데 나 수학은 진짜 좋아한다. 오. 엄마 나한테 암사 문제 내봐. 오. 제가 낼 수가 없어요. 아이가 저보다 잘 풀어요. 네. 그만큼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단어 평가를 풀어왔는데 너무너무나 쉽게 물론 100점이 다 최고는 아니지만 아이가 진짜 풀어가는 과정까지 적어왔는데 이게 국어인지 수학인지 정말 어렵게 요새 문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엄마 나는 다 풀고 내가 1등으로 선생님한테 냈어. 엄마 수포자가 뭐야? 라고 자칭 자기는 수학 박사다. 저도 내년에 1학년 들어가는데 방과 후 주산 저도 꼭 선착순인가요? 뭐 어떻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네네. 꼭 성공하겠습니다. 생활 습관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고 계세요? 아이들한테 정말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도 습관이 중요하지만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은 아직까지는 말을 듣더라고요. 책 읽고 막 명상하고 아침 이부자리 개키기 이거 너무 좋다.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대단하신 분들은 꼭 하는 루틴이다 해서 저도 하고는 있는데 아이들도 미리 알려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큰아이는 알람도 자기가 시계에 맞춰놓고 이렇게 모닝벨을 듣고 저절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면은 이불을 개켜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나 이거 하면 뭐가 좋으는데? 너 색종이 다 접고 나면 기분 좋지? 그만큼 이불도 접으면 너의 하루가 기분이 좋을 거야 라고 정말 꾸준하게 설득하고 또 하게끔 하고 하니까 지금은 저절로 진짜 로봇 마냥 아침에 일어나면 반 눈 뜬 상태로 이불을 덮고 이렇게 하고 침대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물 마시고 이제 화장실 들렀다가 방에 직접 들어가서 책을 읽기를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처음엔 쉽진 않았어요. 네. 책 읽기 싫잖아요. 아침에 눈 곱대기 힘든데 언제 책을 읽고 있어요. 이렇게 아침에 10분, 정말 20분 책 조금이라도 읽으면 결국엔 너 나중에 크면은 너 친구들보다는 책을 더 많이 읽게 될걸? 그리고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쉬워져. 처음에 책 읽기 진짜 어렵지?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너 재밌잖아. 라고 설득을 했더니 처음 날은 2줄 읽었어요. 엄마 나 다 읽었어. 꾸준하게 거의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2년 정도 됐으니까 제가 책을 읽지 않거나 제가 이불을 개지 않으면 엄마 왜 책 안 읽어? 엄마 왜 이불 정리 안 해? 이렇게 저한테 잔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어머니도 같이 책 읽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읽어야 아이가 같이 읽더라고요. 아이한테 책 읽고 있고서 핸드폰 하죠. 뭐 다른 거 하면은 확실히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아이가 좀 쉽게 접하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설득됐습니다. 어머니께서의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랑 마라톤 하는 거랑도 조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목발 없이는 걷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좀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 육아는 무슨 둘째치고 저 밥 먹기도 싫고 머리 감기도 싫고 사람이 일단 뭔가 마음이 건강해야 뭐든지 꾸준하게 그래야 성장할 수 있구나. 아이 엄마로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다리가 좀 건강하니 좀 걸어볼까? 제대로 뛰어보자. 라고 생각에 그냥 뛰면 또 사람이 또 안 뛰게 돼요. 나도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다시 따볼까? 근데 저 혼자 하기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큰아이와는 같이 8km 달리기를 했고요. 둘째는 유모차와 함께 뛰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이 많구나. 함께하면 이렇게 즐겁구나.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둘째 아이한테는 약간의 그런 레저, 기쁨. 그래서 어제도 또 둘째 아이도 메달을 따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그 유모차를 미신 거라는 거잖아요. 네. 와. 대단하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이랑 안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공개하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네, 아이가 지금 예민하더라고요. 사춘기가 조금 시작된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나만의 공간은 침범하지 말라. 네, 존중합니다. 그래서 안방 그리고 거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 뷰를 보고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거실 인테리어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그냥 창문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라지는 거. 천둥 번개도 이렇게 확실하게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자연 백과 이 창문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자연의 감사로움, 당연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켜놔야겠구나 이런 거 좀 알려주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창문을 가리지 않게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집 거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도구는 이제 거의 이제 둘째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희 둘째는 보시다시피 장난감이 별로 없어요. 누나 다니는 학교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장난감보다는 친구들하고 또 누나랑 같이 운동장, 놀이터에서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병설 유치원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학교 자체가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너무 큰 거죠. 그런 건물, 또 사람 수에 입학 초반에는 약간 힘들어하거나 저희 큰아이는 조금 무섭다고 표현도 했어요. 학교에서 먹는 밥이랑 똑같이 먹어요. 6학년 형아가 먹은 거 진짜 우리 5살 아이도 먹고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안방은 또 처음 들어와 봅니다. 구경시켜주셔서 감사해요. 네. 어떤 거 소개시켜주고 싶으세요? 저희 큰아이가 직접 이제 정리한 이불인데요. 네, 정말 지금은 각이 좀 잡혔는데 이 과정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그런 시간이 걸렸고요. 그 둘째 아이는 조금 어려워하지만 한 손으로 접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면 마지막 마무리는 딱 누르고 이렇게 올려놓는 걸 해야 애가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엄마 아기로 태어나셔서 정말 고맙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되자. 네, 오늘 출연 정말 감사합니다.